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꾼 지도 어느덧 2년. 여전히 판을 치는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 2억 2천 명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월 초를 기점으로 꾸준히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정말 코로나뿐일까요? (2020년) 들어 가장 핫한 세계적 키워드를 꼽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문제들이 사실은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외신들과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기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지방과 적도지방에서는 이 영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동물들의 서식지가 점점 극지방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주한 동물들이 기존 서식지의 동물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이전에 없던 바이러스나 균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유럽인들의 방문으로 인한 질병으로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망했던 것처럼요. 전문가들은 이를 조노틱 스피로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런 조노틱 스피로버로 인한 질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기후변화가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가 바이러스의 확산이 용이한 환경을 만들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하버드대학 공중보건학부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이미 댕기열, 장염, 수인성 질병 등 전염병 확산이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구 증가, 대기오염 등이 호흡기 질환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더욱 취약한 환경을 만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의 출현은 오히려 CO2 발생량을 감소시켜 기후변화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작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시기에 이산화탄소량을 2019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탄소 발생량이 감소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각 도시의 락다운 이후로 많게는 72%까지 이산화탄소가 감소해 마치 참다 못한 지구가 코로나라는 자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후변화를 억제한 듯 보여도 배출된 탄소량은 거의 전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작년과 올해 보이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대기의 연간 증가량만을 약간 감소시킬 뿐 이미 쌓여있는 온실가스를 줄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배출된 온실가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 효과를 만드는데요. 사실 겨우 1-2년 온실가스를 감소시킨 것으로 대기 중 CO2 농도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와 관련된 위기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가 점점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와 바이러스는 먼 듯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를 대변하듯 둘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현재까지 정립된 연구들을 보면 기후변화가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고 퍼뜨린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으나 분명 기후변화가 코로나 확산의 한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나사의 기후학자인 피터 칼머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죠. 불편한 진실 중 하나는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우리의 행동들, 즉 육식 위주의 식단이나 비행기를 타는 등의 행동들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을 일으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처럼 우리의 어떤 행동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는 원인이라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의 행동에 있다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웨이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